블리자드에 입사를 했고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아주 친한 것도 아니고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모든 동료들을 페이스북 친구로 다 등록하자. 그 당시 한 1000명 있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한 600명 정도를 저한테 친구로 다 등록을 하고 매일매일 개발에 관련된 표 같은 걸 하나씩 올렸어요. 100개 정도를 1년 정도 올리면서 인정을 받았는지 1년 만에 승진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개발을 열심히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통장의 잔고도 늘어나고 개발자 꼭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오늘 또 진짜 어마무시한 분을 모셨습니다. 개발자로 30년을 살아남으셨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로 제 세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드려야 될 분입니다. 블리자드에서 한글 채팅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서 우리 한국인들을 즐겁게 해주신 분입니다. 박종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것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을 때 다 영어로만 돼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도 대화할 때 다 영어로 했거든요. 나가 뭐 이런 거 NAGA 뭐. 네네. 그 어느 순간부터 한글 채팅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만드신 거예요? 제가 뭐 한국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스타크래프트가 제일 많이 팔린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네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블리자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을 위한 한글 기능을 안 만들었던 거죠. 오피셜로. 네. 그래서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추가를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었는데 네. 한글 기능을 넣어야 되겠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영문 윈도우에서는 안 돼요. 한글 글꼴이 네네. 없으니까. 근데 한글 윈도우에 한글 글꼴만 가져다가 네. 출력하는 기능을 이제 몰래 넣었죠. 그래서 전 세계 언어 중에 한글만 추가가 된. 몰래 넣으셨다고요? 아니 몰래 넣었다기보다는 이제 시키지도 만드는 않았는데 거, 네. 넣고 이제 당연히 회사의 승인을 받고 네. 이제 기능으로 나갔었죠. 그래서 그러면 스타크래프트는 유일하게 채팅이 되는 게 영어랑 한글만.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로마자와 네. 한글 채팅만 되는. 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30년 개발자라고 하셨는데 경력을 잠깐만 제가 읊어드리면은 일단 한글과 컴퓨터에서 6년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셔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한 4년 정도 계시다가 아까 말씀하신 블리자드에서 12년 정도 일을 하시고 한국에 좀 기여를 하셔야겠다라고 해서 넥슨으로 오셔서 3년 정도 일을 하시고 또 삼성전자에서 2년 반을 일하시다가 지금은 다시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몰로코라는 곳에 가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발자로 살아남기라는 또 책을 지으셨고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다른 강연 좀 많이 봤는데 조금 신기한 게 30년 개발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외모로 뵙기에는 그럼 한 10대부터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20대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럼요. 네. 네. 좀 약간 안 믿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개발을 열심히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통장의 잔고도 늘어나고 개발자 꼭 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네. 그 햇빛을 못 보고 사무실 일만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부도 좋아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지금 30년을 하신 것도 쉽지 않은 주위에 잘 없는 커리어인 거죠? 그렇죠. 30년을 하셨는데 지금 이걸 여쭤보기 좀 그렇지만 꿈이 뭐세요? 꿈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애초에 왜 개발자가 됐냐 아마 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프로그램을 어렸을 때 이제 네. 컴퓨터 학원에 가서 컴퓨터를 배워서 이제 게임 같은 걸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걸 보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 그래서 약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자라는 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 약간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이제 대학교 때부터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남들이 많이 쓰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어 컴퓨터 들어간 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죠. 한컴. 그러니까 한컴에서 아래한글에서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50만 명 찍고 야 그러면 이제 미국 가자. 미국 가서 그 다음에 제가 스타트업 만들었던 걸로 한 100만 찍고 그리고 이제 뭐 블리자드에 가가지고 50만 찍고 이제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개발했던 게 예를 들면 이제 5천만. 뭐였죠? 하스톤이 5천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쭉 이제 개발을 해왔었고요. 네. 그렇게 쭉 오다가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찍었으니 충분하다. 뭐 억도 있겠지만 일단 5천만에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뭔가 이제 기술로서 세상에 더 기여를 하자.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요즘 들어 하고 있는 제가 이제 머신러닝 같은 좋은 기술로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그런 쪽에 좀 기여를 해보자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뭐 강연이나 아니면은 책 이쪽을 좀 보면서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또 하셔서 감명 깊은 구절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감명을 깊어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앞쪽에서는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렇게 공감하셨으면 좋겠을 그런 문장을 하나씩 띄워놓고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제가 명언이라고 하긴 좀 부끄럽지만 네네네. 뭔가 이렇게 네네. 제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블리자드에 입사를 했고 네.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서 와서 하니까 아무리 잘해도 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뭐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아주 친한 것도 아니고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나서서 사람들하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니까 동일하게 일을 해도 자연스럽게 숨어 있는. 아. 근데 이거를 뭐 의욕적으로 나서야 이게 사실 알려지는 거지. 네. 숨어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다들 약간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다 승진하고 그럴 때 네. 저도 좀 승진을 하고 싶은데 네. 뭔가 나를 어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저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회사에 모든 동료들을 페이스북 친구로 다 등록하자. 그래서 분리자대에 있는 예를 들면 그 당시 한 1000명 있었다 그러면 네. 그 중에서 뭐 한 600명 정도를 저한테 친구로 다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매일 하루에 하나씩 뭔가 JC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JC를 썼는데 JC의 생각 그래서 매일매일 개발에 관련된 표 같은 걸 하나씩 올렸어요. 그래서 품질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줄여서 주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개발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 주절 그렇게 100개 정도를 한 1년 정도 올리면서 회사 내 모든 사람들한테 아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계속 어플하기 시작한 거죠. 많이 회자가 됐나요? 막.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사람들 만나면 제가 이제 그런 걸 올렸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대한 생각도 그냥 조용히 숨어서 개발하는 친구가 아니라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리더로서 좀 준비가 돼 있구나. 결국은 제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제 생각을 계속 크게 공유를 1년 정도 꾸준히 하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인정을 받았는지 1년 만에 승진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100개의 명언을 제 마음대로 이게 하신 만들어낸 거구나. 영어로 하신 거죠? 영어로 한 거죠. 근데 지금 다시 읽어보면 네. 문장도 말도 안 되고 스펠링 다 틀려 있고 정말 부끄러워서 지우고 싶은데 근데 그때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들이 나중에 지금 강연하시고 이런 데도 많이 쓰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어떻게 보면 컨텐츠는 그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일을 쭉 뭐 한 20년 하면서 쌓아온 컨텐츠를 그때 이제 한번 이렇게 100개 약간 표로 정리를 하면서 제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됐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강연할 때 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연찮게 만든 컨텐츠가 그대로도 자주 쓰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나의 생각이나 철학을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정리해서 올리신다는 게 그게 엄청 많은 고민과 또 공부가 필요한 작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 들어 이제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잘 나가는 개발자 한국으로 이렇게 스카우트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저하고 비슷하게 본인이 이렇게 어필할 기회가 좀 적다 보니까 느낀 것들을 이제 한글이나 영어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쭉 글을 쓰세요. 그런 거를 이제 노출되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알아보게 되고 외부에서도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또 한국에서도 보면 뭐 미래에 이제 뭐 취업의 기회도 생길 수도 있고 개발자들은 블로그 같은 글을 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야 자기 회사에도 도움되고 뭐 미래에도 도움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글 쓰는 건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문과가 글을 잘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개발자분들이 하시는 게 언어잖아요. 컴퓨터 언어. 그렇죠. 글을 더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문과보다 오히려? 그렇죠. 컴퓨터랑은 이제 통화할 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보다는 사실상 그 문장으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랑.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개발자들하고 아니면 뭐 기획자들하고도 이렇게 글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키보드 워리어라 그러잖아요. 키보드로는 잘 싸운다고. 근데 어쨌든 문장을 잘 써내는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하는 게 본인 커리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장 들어가기 전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블로그도 쓰시고 SNS 같은 데도 올리시고 했으니까 본인 커리어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그걸 보고서 감명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인생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10년 전에 제가 대구에서 이제 강연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 강연을 듣고 본인은 이제 게임 기획자였던 거예요. 근데 게임 기획자인데 뭔가 이제 기획자를 계속 해도 되나? 뭔가 이제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획한 게 내 맘대로 안 나오잖아요. 원래 개발자들이 후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개발자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기획이 좋아도 개발이 안 좋으면 망해요. 물론 이제 반대도 성립하긴 하지만 개발자가 좋잖아요. 재미없는 게임을 빨리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그러면 재미가 없으면 다시 만들면 빨리 되거든요. 만들면 되니까. 근데 재미없게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출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되게 중요한 저는 이제 이네이블러라고 부르는데 되게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기획자로 쭉 활동을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강연을 듣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개발자로 지금 시작이 되느냐 제가 그때 아무 생각 없었는지 하셔라.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원래 막 이렇게, 기획자셨는데 펌프질을 막 하셔갖고 이분이 그만두고 미국 유학을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막 구글 이런 데서 인턴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훌륭한 개발자가 되셔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10년 만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제 자기가 개발자가 됐는데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뭘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능력 발휘를 하는 일이 좋겠냐. 큰 회사를 가는 게 좋겠냐, 작은 회사를 가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참 했던 그래서 되게 놀랬던. 진짜 막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구나. 그죠, 이렇게 되게 뜨끔했습니다.
이분은 잘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죠. 네. 안 되신 분들은 연락 안 하시죠. 그렇죠. 오늘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인생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첫 문장을 한번 띄워볼게요. 말씀하신 걸 사실 똑같이 제가 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맥락으로 땄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란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개발자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는 맥락으로 말씀하실 때 개발자는 배우고 버리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처음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네. 코볼로 만들었어요. 코볼을 열심히 공부해서 코볼로 상용 프로그램 만들고 네. 당연히 지금은 뭐 코볼 다 잊어버렸죠. 네. 그 다음에는 뭐 포트란으로 알바를 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베이직, 이제 퀵 베이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뭐 상용 프로그램 만들 때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C 같은 거 쓰고 뭐 파이썬도 쓰고 계속 바뀌어요. 근데 기술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평생 동안 배웠던 거 중에 지금 쓰고 있는 거는 5%도 안 될 거예요. 개발자는 어쩔 수 없이 앞에 배웠던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개발자에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기술이 빨리 변하고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기술로 하면 더 빠르고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새로운 거를 배워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걸 꼭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개발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만약에 언어로 치면은 라틴어를 조금 하신 분은 스페인어도 잘 하시고 조금만 배우면은 불어도 좀 잘 하시고 하잖아요. 포르투갈어는 거의 막 맞닿아 있고 이렇게 하다고 하는데 배우고 버리고 하시는 과정이 앞에 거를 좀 숙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게 확실히 좀 쉽긴 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배운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핸들 잡고 기아만 배웠다 그러면은 차가 갑자기 다른 차로 확 바뀌어 버리면은 못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차가 어떻게 운전이 되고 이게 조향 장치가 바퀴랑 어떻게 연결돼 있고 기아가 왜 필요한지 이런 걸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나 뭐 기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컴퓨터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언어를 만든 사람이 왜 그걸 만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면접 같은 거 볼 때 가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C++이다. 뭐 C++의 기능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왜 좋아하냐? 제일 싫어하는 거. 왜 싫어하냐? 당신이 C++를 다시 만든다면 뭘 바꾸고 싶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C++를 얼마나 이해했고 만든 사람의 약간 철학까지도 이해했냐 안 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다른 언어로 옮겨가도 다 비슷해요. 결국은 그 맥락이 있거든요. 이 언어는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용량의 자료를 굉장히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언어라든가 뭐 통신이 엄청나게 많아도 그런 거를 전혀 문제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이렇게 네트워킹 뭐 이런 식으로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빠르게 공부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걸 공부할 수도 있는 거죠. 거의 마스터를 해야 되는군요. 처음에 하나만 딱 해놓으면은.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공부할 때 뭐 유튜브라든지 뭐 웹페이지 좋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다 그런 거는 어떻게 쓰는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따라해서 뭐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돌아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밀키트를 사서 요리를 하면 배우는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재료를 사서 하나하나 내가 직접 잘라보고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도 그냥 이렇게 시킨 진대로 해서 돌아간다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바를 새로 공부한다 그러면 책을 예를 들면 한 3권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그리고 개발도 예를 들면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또 이제 잘하시는 분을 또 찾아가서 자기가 궁금한 걸 좀 물어봐야 돼요. 왜 이건 이렇게 돼 있냐? 왜 이건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냐? 이건 마음에 든다. 이런 뭔가 더 깊은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설명도 좀 듣고 질문도 좀 하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경험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의 약간 간접 경험 실제로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고 익힌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풀 스펙트럼을 갖춰야 사실 내 걸로 이제 소화를 한 거고 그래야 이제 다음에 다른 걸로 가더라도 이게 이제 밑바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웹사이트에 있는 거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한 달 해보고 되네. 그리고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시 못 들어와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내 걸로 됐느냐 아니면은 이제 잠깐 써봤냐 이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외웠느냐 이해했느냐 약간 이런 차이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계속 여쭤보고 싶지만 명언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엔지니어는 이 손이 굳거나 머리가 굳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잃어서 끝난다. 와,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 연결되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 삽을 들고 땅을 잘 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드릴이 와. 근데 이걸 쓰고 싶지 않죠. 다 누구나 귀찮잖아요. 근데 이 귀찮다는 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 야, 저걸 쓰면은 더 빠를까? 저걸 쓰면 더 잘 될까? 이런 호기심이거든요, 결국. 근데 이 호기심이 없으면 그냥 직업으로서 이걸 접근하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평생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이야기 중에 링컨이 했던 이야기인데 나한테 예를 들면 나무를 자르는 7시간을 주면 나는 6시간을 도끼를 갈겠다. 이게 진짜 도구에 대한 투자거든요. 근데 이 도구에 대한 투자는 결국 호기심인 거예요. 내가 쓰던 게 아닌 다른 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보겠다. 근데 이 호기심이 없으면 그 배움이 중단되는 거고
개발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배움이 중단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강에서 헤엄치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멈추면 네. 그냥 쓸려가는 쓸려가는 거죠. 거. 아. 그러니까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슬러서 헤엄을 쳐야 되는 게 사실 강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이잖아요. 저희 개발자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없으면 공부가 아니고 잠깐 이게 트릭 배워서 좀 쓰고 트릭 배워서 좀 쓰고 깊이가 없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저희 댓글 남겼던 것 중에서 되게 개발자분들께서 좀 자조일 수도 있고 열받아 하셨던 게 뭐가 있었냐면 야 대체 어떤 직업 중에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게 있냐 우리는 이런 직업이 대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게 싫으시면은 개발자로서는 오래 하기가 쉽지 않군요. 그런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데도 있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 미국의 어디 시골 가면 코볼 개발자가 아직까지 필요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를 배워서 오래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메인이 돼서 메이저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프로레이서라 그래도 네. 뭐 100년 전 차를 지금까지 몰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매년 새 모델이 나오고 네, 네. 매년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스포츠건 뭐건 간에 네. 한 번 배운 걸로 평생 가는 직업은 없어요. 아.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근데만 대부분 그 업계에서 탑을 찍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변화하고 발전하고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래서 개발자로서 이제 오래 가고 잘 가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 뒤에 호기심 있어야지만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호기심이 있어야 괴롭지 않게 계속 배우실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호기심이 없는데 이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걸 배워야 돼라고 하면 재미가 없고 아 이거를 쓰면 더 좋아질까? 이게 나왔어? 네, 뭐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왜냐하면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네. 삽하고 드릴 이야기 네. 했는데 대부분 개발자들이 뭔가 내가 쓰던 도구가 네, 있잖아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음. 네, 예를 들면 PC를 쓰던 사람한테 갑자기 맥 주고 야 네. 이걸로 쓰면 더 좋대. 네. 안 바꾸려고. 아. 근데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네. 사실 계속 새로운 걸 바꿀 수 있고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거고 변화 속에서 발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 문장은 제가 개발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 문장을 듣고서 진짜 이런 게 개발이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좀 깁니다. 제품은 기술에 쌓이는 거지만 소프트웨어는 사람한테 쌓인다. 그런 면에서는 예술가와 비슷하지만 이 예술가와 다른 거는 이 팀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특히 윈도우 7의 경우에는 7만 명의 예술가가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요거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모 대기업이라고 그럽시다. 뭐 거기서 이제 하드웨어 개발부가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부가 있어요. 그러면 하드웨어는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그 제품 자체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소니 워크맨을 가져다가 네. 그대로 분해해 보면 네. 어떻게 만들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는 그 만들어진 완성품에 계속 노하우가 쌓이고 그거를 계속 발전시키는. 물론 이제 엔지니어들도 중요하죠. 네. 계속 가야 되는. 근데 그 완성품에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는 워크맨을 만들었으면 그냥 계속 쓰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게임이라 그러면 출시했으면 패치 없이 그냥 업데이트 가요. 계속 해야죠. 업데이트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품에 쌓이는 게 아니라 개발자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퇴사를 해버리면 이 소스 코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보안은 그 소스 코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한테 월급 많이 줘갖고 이 사람들 안 나게 하는 게 보안인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유명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다 풀어요. 왜냐하면 풀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개발자가 없으면 이 소스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더 도와줘서 좋아져도 우리가 다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왜 소프트웨어 세상에만 재밌게 이제 오픈 소스로 다 풀 수 있냐? 결국은 이 개발자들이 남는 거죠. 이 사람들의 노하우. 예를 들면은 뭐 고흐가 그린 그림이 네. 중요한 게 아니고 고흐가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흐가 되도록 이게 사람들이 발전하는 넥슨에서 10년 동안 쭉 게임 개발한 사람의 그 역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역량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이런 여러 명이 그러니까 고흐는 혼자 그림 그리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개발자들은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무려 예를 들면 뭐 100명 네. 100명이 다 조합을 해서 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획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종합 아트처럼 해서 뭔가 완성품을 내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어려운 거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굉장히 재밌는 여기 이제 인공지능까지 올라가니까 더욱더 재밌어지는. 근데 신기한 게 이것도 어차피 컴퓨터와 대화하는 이 코딩 언어를 쓰는 건데 기자나 뭐 작가로 치면은 글을 소설을 하나 쓰는데 릴레이 소설 쓰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7만 명이 만든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의 역량 같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게 편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 명이 이제 일을 하는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 하나 건설한다 그래도 100명의 사람이 네. 수십 개월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의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뭐 건설사도 조그만 건설사랑 큰 건설사의 차이는 이런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을 거고 네. 얼마나 조그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 지난 뭐 몇십 년간의 그 역량을 가지고 몇만 명의 개발자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정확하게 코디네이션해서 이런 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역량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시스템인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이제 개발자의 역량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더 큰 회사들, 놀라운 회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빠져도 일이 돌아가게 만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디 게임이라 그러면 개발자 한 명이 진짜 기가 막힌 네. 뭔가 아이디어로 재밌는 게임을 만든다면 블리자드 같은 큰 회사들은 몇백 명을 가지고 뭐 몇 년 동안 이런 대작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약간 건설 쪽 엔지니어링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프로젝트 관리를 해서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학문도 따로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쪽도. MS나 엄청 큰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점 윈도우의 성능이 올라가는 것도 그들도 그 시스템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옆으로 세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게 회사의 역량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IT 초창기에는 뭐 조그만 사람들이 조그만 거 만들다가 점점 커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최고봉이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몇만 명의 사람을 가지고 이제 윈도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피크를 찍은 거죠.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떨어져서 조합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만 명의 사람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뭐 몇십 명 이런 팀이 뭐 100개가 각자 자기 거를 잘 만들기만 하면 이게 기가 막히게 맞춰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일반 건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게 소프트웨어에서는 완성이 됐고 요게 지금의 이제 그 사스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가면서는 더욱더 강화돼서 옛날 같으면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1000명의 개발자를 뽑아가지고 5년 동안 개발해야 뭔가 게임 하나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은 뭐 10명이 1년이면 뭐 AWS 갖다 쓰고 그다음에 뭐 유니티 갖다 쓰고 뭐 수많은 좋은 기술들을 갖다가 순식간에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도리어 그 마이크로소프트 7만 명에서 또 다시 바뀐 그래서 뭐랄까 개개인이 능력이 점점 커져다 가다가 프로젝트 관리가 엄청나게 잘 되면서 큰 걸 만들다가 다시 이게 다 쪼개지면서 이 수많은 기술들이 결합해서 더 놀라운 걸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뭐 꼭 맞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음악 같은 경우도 점점 규모가 커져서 막 가요에도 뒤에 오케스트라가 붙고 막 이렇게 막 범위가 커지다가 요새는 컴퓨터 하나로 하시는데도 훌륭한 음악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툴이 좋으니까. 정확하시니다. 그렇게 또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신기합니다.